자, 오늘은 2020년 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똑같이 다항식이 나왔고요. 다항식 보시면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2A 빼기 B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2A란 얘기는 A에다 2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쵸? A 자리에다 전부 다 2배를 해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빼기 B니까 2X제곱을 어떻게? 빼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 2x제곱, 2x제곱 없어지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남는 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요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거 곱해주는 거, 더해주는 거, 빼주는 거, 나눠주는 거 형태 그거 챙겨서 하나씩 따져주셔서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2번 볼게요. 자, 똑같이 항등식에 관한 문제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다음식이. 그럼 상수 a 값은 쉽게 얘기하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걸 전개해서 풀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숫자를 0으로 만들면 좋잖아요. 그러면 자, 제곱하는 거 전개해 주는 거 이거 뭐 여기 x-1의 전체 제곱이란 얘기는 얘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두 번 곱해서 이렇게 곱하면 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놓고 하셔도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게 0이 되는 애를 찾는 거죠. 0.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애. x에다 뭐 넣어주면 돼요? 1 넣어주면 되죠. 1 넣어주면 1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1. 그 다음에 1 빼기 1에 0에 1 빼기 1 하면 0이잖아요. 0에 제곱해봤자 0이겠죠. 그 다음에 4 x자리에 1 넣어주면 4가 되고 a가 되겠죠. 그러면 왼쪽은 1 빼기 1은 뭐 없어지고 2만 남겠네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a. 그쵸? 그러면 a 더하기 4가 2란 얘기니까 요 4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a는 2 빼기 4가 되죠. 넘어간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럼 2에서 4 빼면 얼마가 있어요? 마이너스 2. 답은 1번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히 전개해서 왼쪽 오른쪽 똑같이 만들어준다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 0을 넣거나 혹은 x-1 되는 x-1이 0이 되는 x1을 넣거나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x자리에다 숫자를 넣은 다음에 a만 문자로 만들어서 a가 어떤 값인지 풀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1 넣었을 때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뭐 0을 한번 넣어볼까요? 0. x자리에다 0을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x자리에다가 0을 넣어주게 되면 0 더하기 0 빼기 1.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0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4에다 0 넣어주면 여기 0 되고 더하기 a. 그럼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네요.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1인 거니까 1 넘기면 뭐예요? 마이너스 되니까 마이너스 2 똑같이 1번이 나와요. 1을 넣어줘도 되고 0을 넣어줘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x만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차라리 이 자리에다 0 넣어주면 훨씬 더 쉽겠죠. 아까 전처럼 1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2번은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다항식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누어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가에 알맞은 식은 자 얘는 첫 번째 요거죠. 요 x 플러스 1에다가 2x를 먼저 곱한 거예요. 그러면 x랑 2x 곱하니까 2x 제곱 그쵸? 똑같이 나왔어요. 왜? 얘랑 똑같이 만들어서 없애주려고요. 나누기는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주는 거예요. 그럼 1에다 2x 곱하니까 2x 됐어요. 그럼 위의 식에서 아래식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똑같은 애가 없어졌죠. 그럼 x에서 2x 빼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그쵸?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대로 마이너스 3 내려주면 돼요. 얘는 없잖아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 내려주면 되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돼요. 그런 다음에 밑에 식 보시면 여기 x 플러스 1에다가 뭐를 곱했어요?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왜?
여기가 마이너스 x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x 만들어 주려고. 그럼 1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다 x 곱하니까 마이너스 x 1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얘도 이렇게 백인 거죠. 그럼 똑같은 애 빼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3에서 더하기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머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나머지 구하세요. 그럼 뭐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가 나머지. 그렇죠? 요 위에 있는 2x 마이너스 1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몫이죠. 얘가 몫. 그렇죠? 얘가 나머지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자, 요거 i 있는 애, i 없는 애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i 있는 애들끼리는 i 있는 애들끼리 더하기 빼기 가능하고요. 그렇죠? i 없는 애들은 i 없는 애들끼리 더하기 빼기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앞에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가로 앞에 그냥 가로 풀어주면 돼요. 자, 여기 가로 앞에 마이너스 있다는 얘기는 가로 안에 전부 다 부호가 어떻게 반대가 되면 돼요. 그럼 1이니까 마이너스를 될 거고 마이너스 4i니까 플러스 4i 될 거예요. 그러면 자, 5에서 1 빼주면 얼마?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i 플러스 4i 4i에서 2i 빼주면 얼마예요? 4에서 2 빼는 거랑 똑같으니까 2에다가 i 붙이면 돼요. 그럼 얘가 4 플러스 ai라고 그랬으니까 a가 얼마?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5번 보시면 2차 방정식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x 곱하면 x제곱 되죠. 둘이 곱해서 4가 되고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두 근의 곱이 4가 되고 두 근이라고 하면 안 되고 두 숫자 근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고 두 숫자 곱해서 더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4죠. 다시 써볼게요. 다시 자 더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4가 되는 애들 뭐가 있을까요? 두 개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 그쵸?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 되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 뭐가 돼요? 4가 돼요. 그러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다고요. 그러면 x자를 곱하는 거 기억나실까요?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5x 요 가운데 있는 애랑 똑같아지면 되죠. 요거랑 요거 그렇죠? 그럼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게 4가 되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가로로 쓴다고요. 가로로. 그럼 얘는 x 빼기 4 x 빼기 1은 0이에요. 그러면 한근이 이거 0 되는 애가 x는 얼마? 4고요. 얘가 0 되는 애는 x는 얼마? 1이니까 4 또는 1. 그럼 두구는 4하고 1이니까 더해주면 얼마? 5가 되겠네. 그쵸? 자, 근각에서의 관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2차 방정식 처음 나왔고 인수분해에서 푸는 방식에서 나온 거 요거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근각에서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 관련돼서는 필요하시면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 관련돼서는 필요하시면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이게 2020년 1회고 그 다음 시간에 2020년 2회를 풀면 이제 시간이 남을 테니까 그때부터는 요런 그 단원별로 하나씩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거 두 개 곱해서 4가 되고 요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애 요 숫자를 찾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해가 되는 x값을 구해준 다음에 두 군의 합을 구해주면 5가 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6번 볼게요. 6번. 저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자, 얘는 뭐냐? 여기 x-3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은 자 절대값 항상 뭐예요? 양수로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 절대값 x-3 주위에 한 칸만 더 가자.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에 최대한 한 칸씩만 가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그쵸? 왼쪽으로 이렇게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씩만 더 가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쵸? 오른쪽으로 가는 건 1이겠고, 왼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갖다 있으니까 갖다 넣어주면 돼요. 그냥 똑같이. 자, 다시. 자,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 한 칸보다 어떻게? 한 칸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x-3이란 애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 사이에 있다. 절대값이 요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뭐 x만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뭐를 더해줘야 돼요. 빼기 3이니까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줘야 되죠. 그럼 중간에 x가 될 거고 빼기 3 더하기 3 하면 x가 될 거고 자 부등호는 똑같이 써줘요. 더하기 해줘봤자 부등호는 변하지 않으니까 1 더하기 3 얼마?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3 얼마? 2가 되겠네요. 3 빼기 1이랑 똑같으니까.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는 뭐예요? 갖다가 있으니까 2 들어가고요. 3 들어가고요. 4가 들어가네요. 그럼 몇 개예요? 개수는 3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x-3이라는 얘가 있는데 얘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1, 왼쪽으로 가니까 한 칸인데 마이너스 1이겠죠? 왼쪽으로 가는 건. 그 사이에 x-3이라는 애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요거보단 크거나 같고 요거보단 작거나 같다 놓고 중간에 x만 있게 해주면 되죠. 그럼 빼기 3의 반대는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 전부 다 더하기 3 해주면 x 되고요. 중간은 1 더하기 3은 4 마이너스 1에서 3 더하면 3 빼기 1이랑 똑같으니까 2 그럼 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요 안에 있는 정수는 2, 3, 4죠. 그럼 요거 몇 개? 3개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이거 계속 나왔던 건데 얘도 2차 함수 요거의 최소값은 나왔는데 얘는 이제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얘기는 x가 1부터 4까지인데 1부터 4까지 여기죠. 여기. 그때 친절하게도 이제는 뭐 여기 실선을 거두죠. 그럼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얘기예요. 그렇죠? 친절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얘기인데 이거의 뭐야? 최소값. 가장 낮은 지점에 y값을 찾으면 돼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가장 높은 곳에 y값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은 3이 되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이 실선인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가장 밑에 있는 그때의 y값이고요.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요 실선에 있는 가장 큰 값의 요 y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8번.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연장선 곱을 하고 있죠. 연장선 곱에서 뭐를 만들라고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풀면 돼요. 얘 같은 경우 이 좌표를 써보면 1, 마이너스이고요. 요거 좌표를 써보면 4,2잖아요. 위에 써 있어요. 그쵸? 자, 그 얘기인 즉슨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똑같죠. 얼마? 1에서 4까지니까 얼마? 요 길이는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세로의 길이를 볼게요. 세로의 길이. 자, 얘는 위로 2칸 갔죠. 그러니까 2고 얘는 아래로 2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총 몇 칸이에요? 4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냐면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고 가장 긴 이게 B변인데 B변이 C라고 그러면 나머지 두 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 C제곱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 X라고 그러면 자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럼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9 더하기 16 얼마? 25.
제곱해서 25 되는 애. 9구단을 외우면 25 되는 애. 5, 5, 25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무엇보다도 x가 얼마나 커졌는지, y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간격이 3칸, 4칸 차이 난다는 걸 확인해 주신 다음에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x로 놓고 이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해서 25.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거. 그쵸?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자, 9번. 자, 얘는 1차 함수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자, 요 직선과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대요. 평행은 기울기가 같아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뭐겠어요? 요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얘가 기울기예요. 그럼 일단은 식 자체가 y는 3x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3번인데, 자,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고 여기 뒤에 올 숫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숫자 5는 뭐를 지난다고 했어요? 여기 0 넣어주면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 0 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가 0 돼버리잖아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y는 3x 마이너스 1. 그럼 실제적으로 0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쵸? 0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답은 3번이 돼.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은데 기울기는 어디 있는 애냐? 아예 x 앞에 있는 숫자예요. 얘가 기울기고 기울은 정도를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는 평행하다는 얘기는 똑같은 기울은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이 3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이니까 x에다 0 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0번. 원의 방정식 형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이면 형태는 x 빼기 a의 전체 제곱, y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r제곱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안 났는데 어떻게 구해요? 가만히 보니까 요거 두 점 마이너스 1, 0, 3, 0 요거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한대요. 그러면 요 사이가 쭉 가면 이게 뭐예요? 지름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3칸이잖아요. 그러면 총 몇 칸이에요? 4칸이죠. 4칸인데 반지름은 이게 지름이 그러면 지름이 4란 얘기잖아요. 그럼 반지름은 그거의 반이니까 얼마예요? 그거의 4의 반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R은 2란 얘기네. 그쵸? 그러면 R이 2니까 여기 R 제곱 형태로 했으니까 뒤에 오는 건 4가 되는 애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요 두 점을 지난 요게 지름인데 지름의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두 칸 이렇게 나눠 가지잖아요. 그쵸? 그럼 3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가면 어떻게 해? 3 빼기 2니까 얼마? 얘는 1이겠죠. 그 다음에 x축에 있으니까 y가 얼마? 0이 되겠네요. 그 얘기는 a가 1인 거고 b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거 정리해서 써주면 x, a가 1이니까 빼기 1의 전체 제곱, b가 0이니까 뭐예요? y제곱은 r이 얼마? 2니까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돼요. 자, 전에는 원의 중심을 바로 줬었는데 그런 문제만 계속 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원 위에 있는 두 점인데 이 두 점을 연결한 게 지름이 된다고 여기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점이 뭐가 된다고요? 원의 중심. 그럼 이 지름의 길이가 4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의 반지름이 2가 되니까 3에서 이만큼 저기 왼쪽으로 가면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1, 0. 그럼 A 자리에다 1, B 자리에다 0 넣어서 해당되는 거 x-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이 2니까 2의 제곱 4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일단은 앞장은 풀어봤고요. 그 앞장 푸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이제 11번 보시면 연립부등식 요거 영역의 좌표 평면이 알맞게 알맞게 색칠한 것을 찾는 문제인데, 일단은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요거 보시면, 자, 일단은 요거 부등호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y는 x라는 걸 먼저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나타내면 0이면 0 되죠. 1 넣으면 1 나오잖아요. 그럼 1,1. 2 넣어주면 2 되잖아요. 2,2. 3 넣어주면 3,3.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형태예요. 지금 다 있죠. 1, 2, 3, 4 다 있는데 얘가 바로 그건 거죠. 얘가.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왜 그렇게 내려갔을까? 자,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y는 x예요. 그렇죠? y는 x. 근데 뭐예요? y는 x인데 부등호가 x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x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어디를 얘기해야 할까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 여기 해당되는 점 여기 1,0이죠. 그럼 1 넣어주고 0 넣어주면 1쪽이 더 크니까 여기는 해당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0,1이잖아요. 그렇죠? x가 0이고 y가 1인데 이쪽으로 입을 벌려줘야 되는데 0쪽으로 불려줬으니까 얘는 답이 아니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것도 답이 안 되겠죠. 왜요? x가 더 커야 되는데. 그렇죠? x가 더 크다는 얘기는 요 선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 선 밑에.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든 뭐 더 찾아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2,0이잖아요. 요거 또 다른 점을 넣어주면 만약에 이게 2,0이라고 그러면 x가 2고 y가 0 이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데가 이 선의 아래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 똑같이 그럼 아래쪽 되는 애는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위쪽 돼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되는데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문제는 이게 원의 방정식이 형태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원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원이 이렇게 다 있는데 얘가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반지름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반지름이 최소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 이 원 안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게 답은 몇 번이에요? 이 y는 x라는 요 선보다 아래 있으면서 이 원 안에 있는 요 부분이 해당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돼요. 요거는 찾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반지름보다 작다 얘가 그러면 반지름 안쪽이다. 그 다음에 이 선 x가 더 크다. 그럼 선의 아랫부분이다. 그럼 둘 다 포함되는 부분은 뭐예요? 요 원 안에면서 요 선 밑에 있는 요 부분만 해당돼서 답은 1번이 돼요. 요거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마 이게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아마 이 부분이 빠졌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다 빠졌거든요. 그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올해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왜냐면 올해부터는 교육과정 바뀐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참고하시고요. 12번 볼게요. 전체 집합 1, 2, 3, 4, 5, 6 부부분집합 A는 X바 X는 6의 약수. 얘 조건제시법인데 그럼 6의 약수를 집합 A의 원소로 넣어주면 돼요. 1, 6. 그렇죠? 1 곱하기 6은 6이니까 그 다음에 2 곱하기 3. 2, 3은 6. 그래서 1, 2, 3, 6이 6의 약수죠. 그럼 B는 뭐예요? 지금 2, 3이라고 나와 있죠? 자, A 빼기 B는 뭐예요? 이거 A 빼기 B. 빼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빼기라고 하면 안 되고 차집합이에요. 차집합. 그럼 얘는 뭐냐?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B랑 똑같은 애를 없애주면 돼요. B랑 똑같은 애가 뭐예요? 2하고 3이잖아요. 그럼 2하고 3을 없애주면 뭐만 남아요? 1하고 6. 이렇게 4번이 되죠. 그렇죠?
자, A에서 B를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A에서 B랑 똑같은 원소만 없애주시면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해주면, 자, 그러면 B 빼기 A랑 같냐? 그건 또 아니죠. B에서 A랑 똑같은 애 없애주세요. 그럼 뭐예요? 얘는 둘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무슨 집합? 공집합 돼요. 그러니까 차집합은 요거 순서 바뀌면 당연히 달라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으면 무슨 집합이라고요? 공집합이라고 쓰면서 요런 문자를 써요. 이게 파이거든요. 그리스 문자로 파이인데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는데 대부분 뭐예요? 요 파이라는 문자를 써요. 그렇죠? 그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아이고 화면을 크게 했더니 넘어가 버렸네요. 자 13번 보시면 자 명제 x가 0이면 x제곱은 0이다의 역이란 얘기는 여기까지가 가정이고요. 요 나머지가 결론이에요. 역은 뭐냐? 가정하고 결론을 바꿔주시면 돼. 그러면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게 되면 x제곱이 0이면 x는 0이다. 이거 찾으시면 돼요. 답은 1번이 돼요. 역이란 얘기는 가정하고 결론을 바꿔라. 가정하고 결론을 바꿔라. 근데 요 바뀐 상태에서 요거를 가정 결론을 둘 다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요? x제곱이 0이 아니면 x는 0이 아니다. 이거는 요거랑 얘네 둘 사이의 관계는 뭐냐? 이거는 대우 관계예요. 대우 관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얘랑 대우예요. 대우. 그러면 명제랑 그 명제 대우랑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에요. 자, 그래서 명제의 대우는 가정하고 결론을 바꾼 상태에서 각각 결론도 부정해주고 가정도 부정해주면 돼요. 그렇죠? 둘 다 부정해준 다음에 가정하고 결론을 바꿔도 똑같이 대우가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역만 얘기했으니까 역은 가정하고 결론만 바꿔주시면 된다. 그렇죠? 네,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14번 무리함수 그래프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보시면 요거 지금 그래프를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루트 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럼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0,0. 근데 얘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1,2가 돼 있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한 칸. x로는 한 칸 이동했어요. y는요? 위로 두 칸 이동했죠. 그렇죠? 그럼 얘가 a고요. 얘가 b인 거예요. 그렇죠? x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 1만큼. 위로 몇 칸? 두 칸 이동했으니까 2만큼.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 3이 돼요. 그렇죠? 요거 쉽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점에서 0,0이라는 점이 1,2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x가 1만큼 y는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얼마? 합치면 3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5번 볼게요. 자, x라는 원소가 집합의 원소가 1, 2, 3, 4 y라는 집합의 원소는 a, b, c, d g라는 원소의 집합은 5, 6, 7, 8일 때 f라는 함수는 여기 써져 있듯이 x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y로 가고 있고요. g라는 함수는 y에서 g로 가고 있어요. 자, 요거 합성함수라고 얘기하는데 뭐 요거는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여기 숫자랑 가까이 있는 애부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자, 얘부터 해주면 돼요. f2 이 f함수 여기 있죠? 요게 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2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C로 가고 있죠? 그럼 이 F2라는 애는 얼마란 얘기예요? F2란 얘기는 C란 얘기예요. 그렇죠? F함수에 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왔어요? C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C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G함수인데 G의 C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G함수가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요 G함수인데 C가 되면 어디로 가요? 5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5. 그래서 답은 1번. 그냥 요거 맞춰서 따라가시면 돼요. 2가 여기 있네. 쭉 가면 뭐가 됐네? C가 됐네. 아,
GC는 네. 그럼 그 다음에 G 함수 돼 있네. C가 어디로 가지? 5로 가고 있네.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선 따라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빼놓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는 등차 수열이었는데 등차 수열은 더하기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요번엔 최근에 나온 거니까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은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곱하기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볼게요. 이래서 등비수열은 똑같은 비율인데 비율이란 얘기는 똑같은 숫자를 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에서 3이 됐어요. 얼마 곱한 거예요? 3 곱한 거죠. 자, 3에서 9 됐어요. 얼마 곱했어요? 3 곱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9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겠어요? 3, 9, 9, 3, 3, 9, 27. 그렇죠? 그럼 여기 27 써놓고 보고 여기에다 27에서 3 곱하면 똑같이 얼마? 81 되죠. 그러면 요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등차 수열은 뭐다? 더하기. 등비 수열은 뭐다? 곱하기. 그렇죠? 등차 수열은 계속 똑같은 숫자를 더한 거고요. 등비 수열은 똑같은 숫자를 어떻게?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구분해서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시그마 또 나왔네요. 얘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K 자리에다 뭐 넣어봐라. 1 넣어보고 1부터 뭐까지? 3까지. 그럼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값을 넣어서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죠. 2 넣어주면 2 더하기 2잖아요. 그쵸? K 자리에다 여기 자리에다 넣어주면. 그 다음에 3 넣어주면 뭐예요? 3 더하기 2잖아요. 그럼 얘네 셋을 어떻게? 다 더해주라고요. 그럼 1 더하기는 3이고 2 더하기는 얼마? 4고요. 3 더하기는 얼마? 5잖아요. 그럼 요거 얼마? 7. 7 더하기 5는 얼마? 12.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K자리에다가 1부터 3까지 넣는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다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18번 역시도 여기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뭐부터? n이 1부터래잖아요. 1부터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는 3이잖아요. 얘는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얘도 그냥 A1이 되겠네요. 그러면 A2가 1이고 A1도 1이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 2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를 넣어볼게요. 2. n자리에다 2를 넣어주면 A4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2 넣어주면 얼마예요? 2 더하기 1은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 넣어주니까 A2가 되겠네. 그러면 A3은 아까 전에 2로 구했잖아요. A2는 얼마? 1이네요. 그럼 2 더하기 1은 얼마? 3. 여기 그냥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n자리에다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고 4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3이 된다는 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n자리에다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관련돼서 계속 나오는데, 자, 16은 같은 경우는 16이라는 숫자를 2로 몇 번 나눠 볼게요. 조금 위에다 쓸게요. 16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8이죠. 2로 나누면 얼마예요? 4죠. 2로 나누면 얼마예요? 2. 그럼 16이라는 애는 2를 이렇게 4번 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해? 2 한 번만 쓰고 지수로 표현해주면 얼마? 4. 그렇죠? 4제곱. 이 얘기는 2를 4번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6에 4분의 1제곱이네요. 그러면 2의 4제곱이라고 바꾸고 여기 4분의 1제곱 해주면, 자, 가로가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지수랑 바깥에 있는 지수 이렇게 돼 있으면 둘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4랑 4분의 1 곱하면 약분돼서 뭐만 남아요? 1만 남으니까 그냥 2만 써주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2번인데 요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의 세제곱을 2번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2의 세제곱이라는 애를 2번 이렇게 곱하면 전에 얘기했듯이 뭐예요? 이거 지수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해? 지수끼리 더하라고 했죠. 왜? 2의 세제곱이라는 얘기 2를 3번 곱한 거고 뒤에 2를 세제곱이라는 얘기도 2를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곱해주면 2를 몇 번? 6번 곱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요 안에 있는 지수랑 바깥에 있는 지수랑 어떻게 하라고? 곱하라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6이 되죠. 똑같아요. 여기 안에 있는 지수 4랑 바깥에 있는 4분의 1이랑 곱하면 약분돼서 1이 되니까 답은 2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지수법칙 관련된 문제는 항상 나오니까 그거 맞춰서 생각해줘서 푸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인수분해나 이런 지수법칙이나 해당되는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 한 번씩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만 따로 뽑아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0번. 이번엔 로그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요거 규칙 찾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로그 3.14가 0.1553인데 31.4잖아요. 그러면 3.14에다 얼마? 10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그는 얘는 사실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되냐? 10 곱하기 3.14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진수분끼리 곱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더하기로 따로 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로그 요거 밑이 10이니까 로그 10의 10은 1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거 똑같이 0.1553은 요거 로그 3.14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0.1553이니까 그거 더하면 1.1553이 된다는 얘기고, 31.3는 314는 로그 314는 100에다가 3.14 곱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따로 띄니까 로그 100이 되는 거고 로그 3.14가 돼요. 그럼 로그 100은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로그 10의 10이니까 얘가 2가 돼요. 이거 앞으로 나오니까 요 2가 앞으로 나와서 2가 되는데 로그 10의 10은 1이 되고, 자 그래서 2를 더한 값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본 거예요? 이제는 로그 3140이죠. 그럼 똑같이 로그 3140은 똑같이 로그 뭐예요? 예, 1000에다가 100 다음에 1000일 거 아니에요. 더하기 로그, 아니 로그가 아니라 1000 곱하기 얼마예요? 더하기가 아니죠. 아직은 곱하기부터 쓸게요. 3.14죠. 그렇죠? 그럼 이걸 따로 떼어주면 로그 1000 더하기 로그 3.14가 돼서 로그 1000이라는 얘기는 이거 1000은 10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뒤에 거는 뭐 그대로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로그 요 밑에 로그 10이 1인 거거든요. 근데 1 쓰기 전에 이 앞에 3을 앞으로 빼요. 그럼 3 로그 10이 돼서, 그럼 로그 10은 1이니까 이게 앞에 게 3이 돼 버려요. 그래서 3 더하기 로그 3.14가 아까 전에 0.1553이니까 여기 0.1553을 더한 답은 1번이 되죠.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이거 잘만 살펴봐도 요 1이고 그 다음에 2가 됐잖아요. 그쵸? 요 앞에 가 보면 난 잘 모르겠어. 여기가 1인데 그 다음에 2가 됐네. 뒤에 건 똑같은데. 그쵸? 뒤에 건 똑같은데 여기가 1이고 2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10이었고 100이었네. 그쵸? 10이고 100이네. 그 다음에 나올 건 뭐겠어요? 이거 10배, 10배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10배니까 뭐 1000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3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찍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이것도 일종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성만 좀 보실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것도 로고 관련돼서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해야 요 내용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로고 관련된 건 오늘은 이제 간단히만 볼 거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고, 왜 그런 규칙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로고 관련돼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조금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도 따로 파트별로 해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0년도 1회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요 문제들 관련돼서 이해도 있겠지만 계속 기출문제 풀어본 거 한 번만 보시지 말고 여러 번 한번 다시 한번 동영상 보시고 풀어보시고 동영상 보시고 풀어보시고 그렇게 반복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